황후 엘리자베트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혼과 제국의 몰락. 넷플릭스의 황후 엘리자베트라는 드라마를 소재로 오스트리아의 본거지를 두고 한때 스페인과 유럽 각지를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제국 역사를 짧게 살펴본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제국 역사 시작과 끝.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11월 16일 향년 86세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셉 1세가 자신이 태어난 비엔나의 셈부른 궁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는 2년 전인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세계 1차 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노쇠한 황제였다. 이 사람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황후 엘리자베트의 남편으로 나오는 잘생기고 사려 깊은 그 젊은 황제이다.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사람은 그의 둘째 동생인 카를 루트비의 손자 카를 1세였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프란츠 요셉 1세 황제의 유일한 아들인 황태자 루돌프는 1889년 39세의 나이에 자살하였다.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도 모두 일찍 죽거나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여 제국의 마지막 황제 자리는 결국 황계의 손자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29세의 청년 나이에 황제가 된 카를 1세는 2년 후인 1918년 11월 11일 1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퇴위했다. 그가 퇴위한 날 제국의회 의원인 카를 레너가 셈부른 궁전에서 황제를 만나 합스부르크시 택시가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의회는 제국의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선포했다. 그보다 645년 전인 1273년 9월 29일 그의 선조 루돌프가 아엔에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래 한때는 유럽의 최대 제국을 이루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제국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헝가리로 망명한 마지막 황제 카를 1세는 1922년 마데이라 제도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곳에 묻혔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적출되어 스위스 아르가우에 있는 무리 수도원에 안치되었다. 이 수도원은 1027년 합스부르크 백작인 라드버트가 지었다고 한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고향에 남아있는 성묘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라드버트는 합스부르크라고 이름 붙인 성을 지어 합스부르크 백작으로 불렸는데 그의 후손 오토 2세가 이 성의 이름을 가문명으로 사용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시작되었다. 엘리자베트 황후와 황제 프란츠 요셉 1세? 넷플릭스에서 2022년 9월 개봉한 황후 엘리자베트는 독일 드라마이고 2024년 11월에 2부가 나왔다고 한다. 독일어 원제는 티카이제린이다. 오스트리아를 본거지로 중부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셉 1세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역사 드라마다. 왕정 타도와 자유를 외치던 1848년의 혁명이 유럽 전역을 휩쓴 시대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야기를 다룬다. 혁명의 분위기가 퍼져있는 시대 이야기와 사건들은 배경으로 잠깐씩 언급되고 주인공들의 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궁중의 음모가 어지럽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다. 시시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황후가 주인공이고 황제는 조연이다. 황제와 황후는 사촌간으로 1854년 결혼해서 아들 1명과 딸 3을 낳았다. 유럽에서는 20세기가 되도록 사촌간에 결혼을 했다. 결혼 당시 나이를 계산해보면 황제는 24살, 황후는 17살이었다. 황제의 생모인 오스트리아 대공비 소피는 바바리아 왕국의 공주였다. 그녀는 엘리자베트 황후의 엄마 루도비카한테 친언니였고 그러니 황후한테는 친이모였다. 1848년 혁명과 프란츠 요셉 1세 황제 즉위. 프란츠 요셉 1세는 1848년 12월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해서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지위는 1815년 신성로마 제국 해체 이후 결성된 독일 연방의 군주를 겸했고 제국의 영토는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그리고 헝가리를 포함한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1개 공용어를 사용하고 25개 종족을 다스린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가 즉위하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한 1814-15년의 비인회의를 통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을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로 여러 곳에 흔들리던 왕정들을 복고시킨 반동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인체제를 거부하고 여러 제국과 왕국에 속해 있던 약소민족들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한 혁명들이 각국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것이 1848년 혁명이다.
1848년 그의 즉위 직전에 제국의 세습령이었던 헝가리 왕국에서는 코슈트를 중심으로 한 독립혁명이 발생했다. 새 황제로 즉위한 요셉은 1849년 6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에게 원군을 요청하여 헝가리의 독립전쟁을 진압하고 그 지도자들을 대부분 처형하였다. 코슈트는 오토만 터키로 망명하였다. 드라마는 이런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 황제가 혁명 분자들을 교수형으로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의 제2기의 합스부르크 제국은 여전히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강국이기는 했지만 산업화에 뒤져 기울어가던 농경제국이었다. 드라마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오토만, 터키 제국이 연합해 싸웠던 크림 전쟁에 황제가 참전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요셉 프란츠는 참전 대신 철도를 건설하고 제국을 산업화하는 쪽에 노력했지만 러시아와 영불연합군 양쪽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국의 황혼 속에 황후가 된 엘리자베트. 1854년 황후가 된 엘리자베트는 제국이 기울어가는 황혼 속에서 사촌 오빠인 요셉 프란츠 1세와 결혼하여 황후가 되었다. 시시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던 이 여자는 기울어져가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인기를 유지하게 해주던 황후였던 듯하다. 시를 쓰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던 그녀는 궁정의 엄격한 격식을 따지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 행동을 자주 하여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극심한 빈부격차와 신분차별 속에서 고통받던 사회적 약자들을 동정하고 가까이 대하여 대중적으로 크게 호감을 얻었던 듯하다.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녀의 용모도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모양이다. 지금도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여러 편 있는데 영화평들을 보니 실제 이야기는 다르다는 글들도 있다. 드라마는 혁명과 전쟁이 이어지던 시대를 배경으로 제국의 황제와 황후라는 엄청난 자리에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인간과 사랑과 자유를 갈구하는 사적인 인간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잘 묘사한다. 황제의 엄마인 대공비는 언제나 냉정하고 차갑게 황후에게 공적인 인간으로서의 처신을 요구하지만 그녀 역시 아들을 전장에 보내고는 쓰러져 오는 어쩔 수 없는 한 여인이다. 기울어가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황제는 황후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곧잘 사적인 충동에 휩쓸려 행동하는 황후는 그에게 또 하나의 짐이다. 첫 딸을 장티푸스로 잃은 황후가 친정으로 가버리고 홀로 남은 황제가 방바닥에 쓰러져서 우는 장면은 대제국의 황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프란츠 황제는 의견이 충돌하는 궁정의 관료들과 혁명 기운이 가득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시대의 기운은 그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는 1848년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혁명의 열기와 헝가리 독립전쟁의 포연 속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기도 하다. 자신의 엄마인 소피가 대신들과 함께 주도한 궁정 쿠데타로 큰아버지 페르디난드 1세를 쫓아내어 황제가 된 사람이다. 이탈리아 헝가리의 독립운동과 프로이센 전쟁. 1859년 프란츠 황제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혁명을 부추기던 사르디니아 피에몬테 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가 개입하여 전쟁에 패하고 롬바르디아를 사르디니아 왕국에 할양했다. 2년 후 사르디니아 왕은 이탈리아의 왕을 선포했다. 수십 개의 영주국으로 갈라져 내려왔던 이탈리아 반도는 이 왕국을 중심으로 1870년 로마 교황령을 병합하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수도를 로마로 옮겼다. 이때 활약한 인물들이 가리발디 장군과 카보르 제상이다. 1866년 합스부르크 제국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전쟁 끝에 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7주 만에 강화를 하면서 독일 연방 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이로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관계가 끊어졌고 프로이센이 주도한 북독일 연방이 들어섰다. 오늘날 독일의 모태가 된 연방이다. 프로이센을 편들어서 참전한 이탈리아는 베네치아를 얻어냈다. 1867년 헝가리에서는 다시 독립운동이 격화되었는데 이때 헝가리 지도자들과 절친했던 시시 황후의 중재로 오스트리아 황제가 명목상 헝가리 왕을 겸직하지만 헝가리는 실질적으로 독립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대타협에 따라 그해 6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마티아스 성당에서 요셉 프란츠 황제와 엘리자베트 황후가 성 이슈트반 왕관을 차례로 쓰면서 헝가리의 왕과 왕비로 즉위하는 대관식이 치루어졌다.
아들의 자살과 황후의 암살. 프란츠 요셉 1세 황제와 엘리자베트 황후 부부의 가족사는 망해가던 제국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는 일남 3녀가 태어났는데 첫째 딸인 소피는 4살 때 장티푸스로 죽었다. 유일한 아들이자 황태자인 루돌프는 1881년 벨기에의 공주 스테파니와 결혼했지만 그 8년 후인 1889년 1월 30일 황실의 사냥터에 있는 메이얼링 별장에서 연인이었던 10대의 여자 남작 메리 베세라와 함께 총에 맞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에서 많은 선정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연인관계를 청산하라는 질책을 받은 황태자가 연인을 총으로 쏜 후 자살했다고 추정하는 이야기들이 펴졌다.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아들을 잃은 황후는 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스의 코르프 섬에 궁전을 짓고 호모의 시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아킬레온이라고 이름 지은 후 한동안 지냈으나 그 후 지중해 여러 곳들을 여행했다. 그녀는 대중에 섞여 익명으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아들이 죽은 후 9년째 되던 1898년 9월 10일 토요일에 그녀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수변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시녀 한 명만을 데리고 나와 강변을 걸어 증기선을 타려고 했다. 그때 25세 이탈리아인 무정부주의자인 루첸이라는 청년이 황후의 파라솔 안으로 들어와 10cm 길이의 공업용 바늘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근처에 있던 세 남자가 그녀를 배의 갑판 위로 옮기고 벤치에 뉘었다. 시녀인 시즈타라의 여공작이 황후에게 아프냐고 물었을 때 황후는 괜찮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한다. 시녀는 그녀가 황후라고 정체를 알리고 이미 출발한 배를 황급히 돌려 호텔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얼마 후 숨이 끊어졌다. 향년 60세였고 황후로서 44년을 살았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잇따른 비극. 프란츠 요셉 1세 황제는 망해가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제2기의 제국의 영토는 계속 떨어져 나갔고 가족사의 불운도 이어졌다. 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시대의 대운이 가족사에도 불행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위를 계승해야 할 하나뿐인 아들은 자살했고 부인은 암살당했다. 그의 친동생인 막시밀리안 1세는 그보다 앞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로부터 지원을 받아 1863년 5월 멕시코로 건너가 황제로 즉위했으나 1865년 이후 공화파와의 내전에서 수세로 물리다가 1867년 6월 19일 멕시코군에게 잡혀 처형당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날씨 참 좋군. 이런 날에 죽고 싶었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그는 얌전한 형과 달리 바람둥이이자 야심가로 나온다. 원래 형의 배우자로 황후가 될 여자는 엘리자베트가 아닌 그녀의 언니였는데 형이 엘리자베트를 선택하자 엄청 실망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온다. 형을 쫓아내고 제위를 차지하겠다는 음모를 꾸미다가 실패해서 유폐된 이야기도 나온다. 그는 1857년 벨기에의 공주 샤를로테와 결혼했으나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그녀는 멕시코에 황후로 갔다가 남편이 처형당하기 전에 유럽으로 돌아왔다. 그보다 아래 동생인 루트비는 드라마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 왕자로 나오는데 2번 결혼하고 4아이를 두었다. 그는 1889년 조카인 루돌프 황태자가 죽은 후 예비 계승자가 되었으나 1892년 62세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후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요르단에서 마셨던 물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그리고 제국의 몰락. 루트비의 큰 아들인 프란츠 페르디난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황제의 계승자로 지명됐다. 황제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고 동생들도 죽어 황태자 자리가 조카한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카도 곧 사망했다. 그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슬라브족의 독립을 원하는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의 총격을 받아 부인과 함께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타올랐다. 프란츠 요세프 1세 황제는 독일의 비렐름 2세로부터 지원을 확약받은 후 7월 23일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하고 7월 28일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당초 세르비아 정부를 응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자 7월 31일 독일이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를 편들었다. 8월 3일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벨기에를 침공했으며 같은 날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프란츠 요셉 1세 황제는 그 2년 후 1916년에 사망했다. 전쟁의 와중에 제위는 조카 손자 카를 1세가 맡았으나 2년 만에 전쟁에 패하면서 퇴위하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소멸되었다.